네, 안녕하세요. 로열티 제휴사 민상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로열티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항목 중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랜딩 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는 툴이죠. 그거를 오늘 사용하시는 방법을, 즉 직접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럼 내용 설명을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 영상에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잘 해보시지 못했다면 조금 난이도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좀 천천히 찍도록 하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제가 해드리는 기능 소개들을 잘 들으시면은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아마 쉽게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기존과 같이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 안에서 랜딩 페이지 항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홈페이지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이 위에 Add New, 새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시작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 클릭을 무언가를 하여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제가 먼저 랜딩 페이지를 만든 하나를, 대표적인 거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가 지금 로열티 안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 만든 홈페이지, 저의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미지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텍스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지고요. 또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나오는 이런 카테고리들도 또 보여집니다. 아래 보여지는 거는 바로 구매하기라고 해서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제가 걸어놓은 URL로 바로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상담 신청서라고 하여서 누가 이름과 전화번호와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누르면은 저한테 바로 전화가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정보를 여기에 조금 넣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저와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실 건데요. 이 페이지 이름은 저와 제 거를 보이는 것처럼 뭐 로열티 대표 제휴사, 이 홈페이지는 이런 페이지 네임을 갖고 있죠. 내가 보는 그런 이름을 그냥 단순히 적는 겁니다. 이 페이지 이름은 사람들한테 보여지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로열티잼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페이지 URL 같은 경우는 제 URL, 즉 저의 도메인을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 나우점 사이트는 동일하게 나오실 거고요. 먼저 제 거를 보면은 여기 나우점 사이트는 동일하지만 앞에 저의 영어 닉네임인 좌시 나우점 사이트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도메인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이 뜨면은 이 로열티라는 거는 누군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top11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저의 도메인이 이렇게 적힌 거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를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 분야, 뭐 스포츠도 있고, 그리고 오토모티브도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티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선택한 후에 그 더 상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로열티도 있지만은 온라인 마케팅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러고 페이지를 만들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요. 네, 제 영상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 보실게요. 먼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은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홈페이지인데요. 먼저 복잡해 보이실진 몰라도 각 카테고리들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이 로열티라는 로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설정 항목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설정 항목 클릭하면은 첫 번째로 로고 보이시죠? 이 로고를 클릭할 시에 여기에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한 후에 OK를 누르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이미지의 로고를 여기에 클릭하실 수 있어요. 그럼 완성된다면은 여기에 로열티라는 이 로고가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 로고 이미지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캔슬을 누르고 제가 뒤로 돌아가 볼게요. 먼저 제 거의 첫 번째 보이는 이 에드핀, 이 여성분의 이미지는 클릭해 봤을 때 라지 이미지라는 카테고리를 제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지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쪽에 있죠. 이 라지 이미지를 사용한 건데, 이 카테고리를 사용하실 때는 이거를 클릭한 후에 마우스로 클릭한 후에 끌어오시면 돼요. 일로 끌어오신 후에 제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은 어디에 넣을지 선택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라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라지 이미지를 넣어봤지만은 한번 제가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헤드라인과 그리고 또 부가적인 헤드라인, 즉 설명 문구도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넣을 때 이미지만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add 이미지, 즉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내가 사용한 이미지를 PC에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혹은 이미지가 없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웬만해서 깔끔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분야를 클릭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클릭해서 하면 또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이 라지 이미지 카테고리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끔 되었죠. 여기서 부가적으로 또 다룰 수 있는 항목은 뭐냐? 이미지를 넣었으면은 일단 헤드라인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헤드라인도 잠시만요. 부가적인 헤드라인도 반갑습니다 라고 적으면은 아래 좀 자그맣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에 적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글자를 안 적은 거죠. 그런데 글자를 이렇게 적어 보았더니 글씨체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라고 또 적을게요. 한글이 조금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확히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자 수랑 무언가 이미지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하냐? 옆에 보시면은 이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상세한 기능들이 나올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인 텍스트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왼쪽 정렬 혹은 오른쪽 정렬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 정렬로 다시 바꾼 상태에서 이 패딩 탑 그리고 패딩 바텀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요. 숫자를 제가 60으로 늘려볼게요. 하면은 이미지가 아래쪽에 여분이 많이 생기게 돼 위쪽에 여분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100으로 늘리면 당연히 아래쪽에 여분이 많이 늘어나요. 이런 것 또한 상세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이 이미지에 대한 칼라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먼저 이 풀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꽉 찬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여분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타일의 기능은 어떤 걸 뜻하냐면 칼라 선택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먼저 이 첫 번째 칼라를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 이미지가 하얀색인데 빨간색으로 하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검정색으로 하면 검정색으로 변경이 되겠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위에는 빨간색 혹은 밑에는 하얀색 하면은 그라데이션 효과로 빨간색과 하얀색의 조화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이 백그라운드 뒤에 이미지를 또 하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추가를 하여서 혹은 다시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눌렀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미 넣은 그림 그 배경 뒤에 제가 지금 넣은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설정을 하셨으면은 이 헤딩 부분은 뭐냐, 먼저 앞선의 이 컨텐츠 부분에서 헤드라인, 이 헤딩 첫 번째 문구를 안녕하세요라고 적었잖아요. 그 헤드라인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글자 폰트를 먼저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네, 크게 작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폰트에 대한 뭐 기울기, 네, 폰트에 대한 뭐 얇기, 두께,
이런 거를 또 이 안에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노멀이니까 이거는 또 기울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폰트에 대한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폰트에 대한 걸. 그리고 이 반갑습니다. 즉 서브 헤딩 또 똑같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타일이라는 기능은 이 로열티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마다 다 들어가 있는 같은 기능이니까요. 지금 이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다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라지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좀 오래 걸렸지만은 그 다음은 점점 빨라지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장을 안 했는데 말 그대로 저장을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제 담겼겠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제가 사용한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이 로열티 애드핀 누구나 쉽게 하는 온라인 배너 광고 이거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 헤딩 섹션이라고 보이시죠? 말 그대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섹션 이 카테고리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거를 또 제가 만들 거면은 끌어오는 거죠. 아래에 넣을지 위에 넣을지. 헤딩에 대해서 로열티 애드핀즈라는 글씨는 말 그대로 헤딩이에요. 이것도 안녕하세요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서브스 헤딩도 반갑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OK를 누르면은 저장이 되는 거죠. 수정을 하시려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글자 폰트가 뭔가 아쉽다, 크기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좌우 정렬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와 아래 공백, 뭐 100이라고 하면은 더 넓고요. 200 하면은 더 넓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할지 검은색으로 할지 그 중간으로 할지 혹은 파란색으로 할지 등등의 선택을 다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헤딩 글자에 대한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 글씨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유롭게 이 안에서 다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뭐냐? 똑같이 눌러 보시면은 라지 이미지. 이 위에와 같은 이미지를 같은 카테고리 섹션을 사용한 거죠. 이 라지 이미지요. 라지 이미지도 제가 이 이미지만 첨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이것 또한 헤딩 섹션, 방금 저희가 또 봤던 이 헤드라인에서 헤딩만 적은 겁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적게 되면은 OK를 누르면 또 담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넣게 된 거고요. 이것 또한 클릭해 봤을 때 라지 이미지를 제가 또 여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 내려가 보면 이거는 또 새로운 기능인데 이미지 갤러리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했습니다. 클릭해 보면 이미지 갤러리 섹션이 보이시죠? 이것도 단순합니다. 이미지를 옆으로 넘기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 방식인데 지금은 사진을 2장밖에 넣지 않은 상태예요. 이미지를 여러 장 나열하면서 첨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미지 갤러리 섹션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순하게 헤딩과 서브스 헤딩을 즉 그 문구를 넣고 싶으시면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이미지만 저와 같이 넣고 싶다 하시면 또 이미지 추가를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 장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제가 여러 장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넣고 완료되면 또 여기 아래서 추가를 누르셔서 하시면 되세요. 한 장 더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다른 사진 하나 더 넣고요. 또 한 번 더 추가로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총 4장 제가 첨부를 해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우로 넘어가면서 OK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OK를 누르면은 좌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사진들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또한 좀 효율성이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스타일은 다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타일 또한 글자를 적으신 분들 혹은 배경에 대한 컬러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 다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나가보도록 하고요. 이것 또한 당연히 라지 이미지 한 장만 제가 넣어 놓은 거겠죠. 라지 이미지 한 장을 넣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헤딩 섹션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또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한 카테고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리스트 빌더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즉 깔끔하게 이런 점들이 찍히면서 문구들, 즉 텍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 또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화면으로 끌어오신 다음에 적으시면 되는데 당연히 왜 사용해야 될까라는 문구는 제가 헤드라인에 적었겠죠. 안녕하세요. 로열티잼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서브스 헤딩 같은 경우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겠지만은 민상원입니다 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래에 나열된 문구는 여기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dd new를 클릭한 뒤에 화면 아래로 내리고요. 로열티 광고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또 추가해 놓고 온라인 배너 광고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또 추가해서 로열티 서비스입니다. 또 적을 수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로열티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 위에는 한 줄로 쭉 나열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뉘죠. 이거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 두 개를 사용하실 건지 하나를 사용하실 건지 해서 하나를 누르시면은 1열로 나열되고요. 네, 두 번째 거 체크하시면은 2열로 나열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신 뒤에 상세 설정은 다시 한번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상세 설정 하시면 되세요. 리스트 스타일 동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혹은 화살표를 뭐 숫자를 여기서 다 변경이 다 가능하시니까요. 혹은 색깔 또한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 이거를 또 참고하셔서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 기능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깔끔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제가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은 카테고리에 합치는 거예요. 이 항목은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이 피처 블럭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끌어와 볼까요? 끌어와 보면은 내가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제가 아무거나 한 장 첨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은 글자 크기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면은 헤드라인만 적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적어갈 수 있겠죠. 혹은 작은 글자랑 섞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가 오른쪽에 가고 텍스트가 왼쪽에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미지를 먼저 보이고 그 오른쪽에 글자를 적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뒤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꿔가면서 홈페이지를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니까요. 네,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쇼 버튼 이 버튼의 기능은 저희 홈페이지를 만드시면서 버튼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몇 가지 있지만은 버튼의 카테고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연동될 무언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저는 버튼을 넣지 않았지만은 이런 기능 소개를 하면서 어떠한 서비스를 소개를 하시면서 자세히 상세 페이지나 혹은 다른 기능들의 연동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체크를 하셨으면은 이 버튼이 나왔을 텐데 첫 번째로 적으실 건 버튼 텍스트죠. 버튼 안에 들어갈 텍스트입니다. 문의 번호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의 번호라고 이렇게 버튼에 글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버튼에 제가 어떤 걸 연동시킬지를 이 안에서 카테고리를 적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URL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URL을 체크를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설정한 URL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 모드 사이트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문의 번호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드 사이트 링크로 넘어가는 거죠. 혹은 셀폰을 체크했을 때는 제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제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단순히 제 이메일을 누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눌렀을 때 제 이메일로 문의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 형식도 다 카테고리마다 동일한 방식이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설정하시려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 둔 뒤에 OK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담기겠죠. 그 다음에 쭉 똑같은 이 피처 블럭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제 버튼이 나왔죠. 버튼도 카테고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라고 있죠. 이거를 끌어왔을 때 방금 설명드린 방식과 동일해요. 일단 버튼 위에 설명을 적어 놓을 수 있겠죠. 로열티 서비스는 아래 버튼을 눌러 문의 주세요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서브헤딩도 적어 놓고요.
버튼의 텍스트를 문의하기 라고 적겠습니다. 문의하기라고 적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버튼에 대한 항목을 쭉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URL로 쓰실지 혹은 바로 전화가 오게끔 스마트폰으로 쓰실지 이메일로 쓰실지. 그리고 다운로드 PDF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가 설정해 놓은 이미지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미지 한 장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안내를 전달할 수 있겠죠. 저희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차후에 곧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이미지를 여기에 첨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겠죠. 이미지를 잘 쓰진 않지만은 URL과 전화번호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버튼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이죠. 사람들이 이 랜딩 페이지를 보고 광고주에게 바로 문의가 갈 수 있게 하는 항목 중 하나예요. 저는 지금 이 상담 신청서라는 항목으로 두었는데 이거는 이 커스터머 폼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끌어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끌어왔을 때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적을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먼저 헤드라인을 적습니다. 광고 서비스 상담 신청하기. 이러면은 사람들이 광고 서비스를 상담 신청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보를 받아들이겠죠. 서브스 헤드라인도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주세요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적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작은 글씨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또 중요할 수 있는데 먼저 네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름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남게 되겠죠. 혹은 이름과 전화번호는 중요하고 이메일은 별로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메일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체크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화번호는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꺼주시면은 이름과 이메일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버튼은 무조건적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광고 서비스 신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름에 이 요구하다 버튼을 클릭해 놓게 되면은 이름은 무조건 적고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적지 않으면은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너무 강제적이어서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놓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만 담아놓은 상태인데 나는 다른 걸 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Add New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혹은 건의사항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를 추가해서 또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실 거는 또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뒤에 버튼 설명을 드렸을 때 버튼 형식처럼 버튼에 텍스트를 적으시고요.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버튼에 사용할 항목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 신청이 끝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 사람들이 이 상담 신청을 하였을 때 로열티 서비스로 바로 이 신청에 대한 DB가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무조건 사람들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바로 그 이메일을 답장할 수 있는 저희 로열티 홈페이지 안에 있는 이 이메일 캠페인지에 대한 기능은 따로 영상을 제가 찍어둘 예정이니까요.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서비스 상담 신청하기, 즉 이 상담, 이 커스터머 폼 카테고리 자체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는 저의 이 마지막 홈페이지 끝날 무렵에 사업자 정보가 담겨 있거나 회사 주소가 담겨 있거나 혹은 대표자의 정보가 담겨 있거나 회사 로고가 담겨 있거나 라고 하는 거를 적을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후터라는 마지막에 보이는 이 바닥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끌어오시면요 여기서 하나하나 다 해주시면 돼요. 먼저 로고를 넣을 수 있겠죠. 회사 로고를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컨택트, 팔로우라고 적혀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회사 주소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요. 찾아오는 길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적을 수 있겠죠. 서울특별시 그러고 어디 이런 식으로 주소를 남길 수도 있겠고요. 뭔가 난 주소를 적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항목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혹은 이 항목을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것 또한 커넥트라고 해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여기에 적어놨죠.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만의 SNS 링크를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페이스북 링크를 복사하여서 여기에 넣게 되면 제 페이스북 버튼 형식으로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팔로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제 SNS 링크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텍스트, 즉 여기에 자그마한 텍스트로 여기에 텍스트를 이렇게 적게 되면은 아래에 이렇게 텍스트가 첨부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안에서 텍스트 블럭을 사용해서 편집을 이쁘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뭐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텍스트를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은 여기에 깔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랜딩 페이지 만드는 항목들은 거의 종료가 되고요. 남은 항목들도 제가 혹여나 다뤄보지 않은 항목들도 아마 한 번씩 눌러보시면 다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참고로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의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서 기능들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을 클릭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설정한 이 랜딩 페이지가 모바일 버전으로 예시로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의 이미지가 예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글자를 좀 줄이시던가 뭐 혹은 이미지를 조금 작게 하시던가 뭐 이런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PC 버전도 클릭해 보시면은 예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리뷰를 누르면은 저와 같이 아예 홈페이지 링크로 연동이 되어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참고로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네요. 카테고리들이 보이는 그 위에 이 설정 부분이 있죠. 이 설정 부분 안에서는 아까 로고를 편집할 수 있었는데 이 안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먼저 이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 SNS 링크를 이 안에 버튼 형식으로 걸어둘 수가 있어요. 로고 옆에 걸리겠죠. 제 홈페이지를 보면은 저는 걸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로고만 보이지만은 걸어두면은 여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버튼 형식의 링크를 띄워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저의 산업군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저희 분야를 아까 디지털 마케팅 혹은 뭐 온라인 마케팅으로 했었는데 그걸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거는요. 저희가 뒤에 다시 가서 각 카테고리별로 이 스타일 항목이 있었잖아요. 폰트를 바꾸고 글자 크기를 넓히고 기울기를 하고 글자를 굵게 하고 이 안에서 다 수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 동일하게 설정을 백그라운드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설정 안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헤딩 폰트, 즉 헤드라인 폰트를 여기서 미리 해놓으면요. 카테고리에서 적는 즉시 여기서 저장한 대로 글자가 적혀요. 그래서 하나의 통일로 하고 싶고 미리 설정을 해두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먼저 설정을 다 하시고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씩 다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스타일에서 다 동일한 기능이에요. 폰트 수를 바꾸고 사이즈를 78로 하고 OK를 눌러 놓으면은 제가 카테고리를 할 때마다 그 크기로 서브 헤드라인이 적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만드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제가 상세하게 좀 찍었다 보니까 금방금방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이 이메일 캠페인즈라는 기능을 소개할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더 효율적인 마케팅 도구로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